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경기 양주시장 선거구의 정덕영, 강수현 두 후보가 막판 유세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유권자들을 향해 저마다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물밑에선 대치 국면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운동 막판 전국에서 터진 예기치 않은 사고로 선거 유세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치러졌습니다. 양주시의회 의장 출신으로 지역 기반이 탄탄한 민주당 정덕영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양주의 산적한 과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시장임을 어필하며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양주가 경기 북부의 진정한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시장 후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정덕영이 정성욱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 양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강수현 후보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양주 발전을 강조하며 바닥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저 강수현은 할 수 있습니다. 저 강수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강수현, 기호 2번 강수현을 뽑아주십시오. 치열한 유세전만큼이나 물밑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수현 후보 측은 최근 폭로된 정 후보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정조준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정덕영 후보 측은 강 후보를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전격 고발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정덕영 후보와 강수현 후보 간 리터 매치.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누구에게 향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6.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정부 시장 후보들이 출근길 유세에 나서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후보와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는 시민들과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 시장 후보는 지난 1일 오전 녹양역에서 출근길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날 유세에는 박지혜 국회의원도 함께 김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민생 회복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의정부 시장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행정의 주인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위대한 의정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도 같은 날 오전 신곡 사거리에서 출근길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의정부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좋은 교통여건, 삶의 조건이 개선되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시는 시민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의정부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선거일까지 의정부 전역을 돌며 유권자들과 만나는 현장 중심 선거운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은평구의 사전투표율은 25.92%로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3.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선거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은평구청장 자리를 놓고 4년 만에 다시 맞대결을 펼치는 김미경, 남기정 두 후보는 불광천과 전통시장 등을 돌며 막판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손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지역 곳곳을 걸으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첩을 들고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수첩에 담긴 현장의 목소리를 민선 국위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구청장을 하면서 주민들의 골목골목 의견을 많이 듣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의견도 받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게 무엇인지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제가 정책으로 더 만들어내서 주민들 의견을 소중하게 다 잘 반영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남기정 후보도 유세차 대신 도보로 골목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을 만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본투표를 이틀 앞둔 지난 1일 남 후보는 연서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남 후보는 민주당이 지난 16년 동안 하지 못한 은평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은평구청장이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16년 동안 못했던 일을 이 4년을 더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꼭 이번에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 저 남기정을 선택해 주시면 제가 16년 동안 못했던 일을 4년 안에 꼭 추진하겠습니다. 현역 구청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신사고 개혁 등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발 계획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 잘하는 대통령이 1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일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 잘하는 대통령이 픽한 서울시장 후보와 또 김미경과 함께 또 시구의원과 함께 저 은평구의 현안 문제들을 다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게끔 은평 구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꼭 투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남기정 후보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만들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여러분이 수건 사업이었던 이 서부선, 그다음에 불광동의 랜드마크, 북한산의 케이블카 이 설치 꼭 빨리 추진해서 우리 은평구가 한두 단계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평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한 표를 꼭 선택을 잘 하셔서 우리 은평구의 미래가, 우리 은평구의 역사가 새로 바뀔 수 있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평구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4년 만에 재대결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은평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6.3 지방선거 막바지 김포시장 선거가 상호 맞고발과 선관위 판단이 뒤엉킨 흑색 선전 공방으로 물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후보 선대위의 김주영, 박상혁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가 정책토론회 이후 이 후보의 합법적 소유 토지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은 김 후보가 사실 확인 없이 부도덕한 등의 문구를 사용해 대량의 비방 문자를 살포했으며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경기도당을 통해 김 후보의 위법 행위를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 캠프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흑색 선전 주장이야말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임이 입증됐다고 즉각 맞받았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도의회에서 자기 땅 관련 사업 보상을 외쳤다는 문자 내용과 일가 80억 보상금 영상 자막에 대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서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결과 선관위로부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혐의 없음 취지의 판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측은 정당한 검증 요구를 흑색 선전으로 몰아간 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의원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혀 선거 막판 진흙탕 싸움은 결국 거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의정부 지역으로 가봅니다. 경기 도의원을 뽑는 의정부시 제4선거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산 고산권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후보 조명진입니다. 우리 송산 고산권역은 서울로 출퇴근한 인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송산 고산권역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과 교육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통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하철 노선 신설입니다. 이미 착공 중에 있는 7호선의 조기 완공과 밀락 고산에 있는 8호선 연결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와 학생들의 통합버스 문제까지 시와 연결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입니다. 다양해진 교육 환경 속에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공형 학습 지원센터를 추진하여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맞는 진로 진학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학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속에서 많은 교육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도시 발전의 핵심은 인구입니다. 더 이상 인구 유출이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고산과 송산 지역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의 젊은 토박이 일꾼 박웅비입니다. 저는 부모님 그리고 두 아이까지 3대가 밀락동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진짜 의정부 사람입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체증, 밤중에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타들어가는 마음, 먼 통학길로 힘들어하던 학창시절, 아이들 고등학교 진학 문제, 부모님들의 노후 환경까지 저는 제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왜 이런 것들이 없을까 매일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어설픈 경력으로 전문가라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젊음이 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고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도로 주민들과 늘 어울려 살아온 진짜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저 박웅비가 준비한 레벨업 10대 프로젝트를 꼭 봐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울고 울었던 송산 고산의 아들 박웅비가 우리 동네에 진짜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젊은 송산 고산을 위해 저의 청춘을 쏟아붓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천시는 노후계획 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공모한 결과 21개 구역 46,200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지지구별 신청 구역 수는 갈산, 부평, 부계지구 5개를 비롯해 계산지구와 만수 1, 2, 3지구 각 1개, 연수 선악지구 12개, 구월지구 2개인데요. 시는 자체 심사 평가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2024년 시행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택지 가운데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난 5개 지구가 특별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는데요. 시는 오는 2035년까지 생활사회 간접자본 개선과 인공지능 로봇 기반 정주 환경, 미래 교통체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이달 중순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러브버그에 대비해 최근 성주산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방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제는 지난해 민원이 집중된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진행됐으며 서식지를 중심으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미생물 제재를 살포했습니다. 방제에 사용된 BTI는 미생물 기반의 유충 방제제로 인체와 수서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하다고 부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한국 장편 경쟁작 10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장편 경쟁작에는 호러 장르인 장준엽 감독의 킬링타임과 심규 감독의 포커스 등을 비롯해 범죄를 다룬 송현범 감독의 더 러버 등 장르적 다양성을 갖춘 10편이 선정됐습니다. 작년까지 코리안 판타스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던 한국 영화의 경쟁 섹션은 올해 부천 초이스 코리안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작품들은 오는 7월 2일 개막식 이후 부천 일대 상영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오는 10일까지 부천시민회관을 거점으로 한 공공극장 활성화 사업의 전문 예술 분야 작품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대상은 부천 지역의 전문 예술단체이며 기존에 실현된 공연예술 작품 가운데 재공연이 가능한 완성형 작품을 모집합니다. 선정 규모는 3개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은 오는 9월부터 석 달 동안 부천시민회관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부천문화재단 공공극장 활성화 사업에서는 연극, 유성우 내리는 밤에 등 모두 3편이 선정됐습니다. 양천구 대표 전통시장인 신영시장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5일과 6일 전야제 기간에는 구매 영수증 이벤트가 열리며 7일 본행사에서는 기념식과 축하 공연 야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10,000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쿠폰 증정 행사와 소원 비행기 날리기 등 체험형 이벤트도 함께 열립니다. 신영시장은 지난 2006년 인정시장 등록 이후 디지털 판로 개척과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대표 생활상권으로 성장해왔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경기 동두천시장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전면에 내걸고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와 현직 시장의 시정 연속성을 무기로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가 선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는 유동인구가 몰리는 거점 지역을 선점하며 사활을 건 막판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이인규 후보는 지역경제 회생을 생존 과제로 던졌습니다.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해온 동두천에 이제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특구 지정 등을 통한 경제 대도약과 과감한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동두천이 그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특구에 담아서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다시 생겨나서 만명이 늘어나는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이인규 불철 주야 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는 시정의 연속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지난 임기 동안 다져온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오직 동두천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쉼없이 4년을 달려왔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큰일 해낸 후보 박형덕에게 한번 힘을 더 한번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밑 공방도 요새 못지않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형덕 후보 측은 이인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이인규 후보 측은 실무진의 단순 착오라고 반박하는 한편 박형덕 후보의 국도비 확보 부풀리그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인규 후보의 변화와 경제 회생론이 민심을 움직일지, 박형덕 후보의 안정과 연속성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지 동두천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